탱공방 뉴스 시작합니다. 박수는 꼭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음악 잔자르잔자잔 이런 거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는 이 박수라는 어떤 걸 리듬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박수 시그널 하겠습니다. 가장 선동적인 이 음악이 뭐냐면은 인간의 심장 박동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선동을 당하는 게 북소리잖아. 둥둥둥둥 이 심장. 그걸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게 타악기라고. 그치.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어디서 타악기란다. 다 손율 악기도 다 현악기도 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종류들이 아프리카에는 다 없는 것 같다. 모르겠어. 아프리카에 뭐 현악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타악기라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가장 인간의 심장을 울리거든. 그러니까 북소리 꽝꽝 치는 거 들어봐봐. 어쨌든 그렇습니다. 탱고막 뉴스 박수합니다. 지금 한덕수 현상에 대해서 우리 탱궁방 운영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한덕수 현상 뻥입니다. 뻥이야? 왜 나는 그래도 저는 뭐 그냥 나경원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보다 한덕수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모든 이 대통령 선거에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윤석열이랑 이재명이가 붙었을 때만 시대 정신이 없었어. 그때는 최악의 대통령이냐, 극악의 대통령이냐를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정신이었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이 내라간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이제 없애는 좀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시대, 개헌, 민주주의, 온갖 걸 내세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파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청산하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 시대 정신이지. 그래서 이재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우파들 잘하는 얘기 있잖아. 똘똘 뭉쳐야지. 맞아, 똘똘이지 뭐. 왜 똘똘 뭉치려고 봤더니 안 뭉쳐져 이번에는. 김문수로 하면 똘똘 뭉칠까?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럼 반대 한동훈으로 하면 똘똘 뭉칠까?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똘똘 뭉쳐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이재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부질이 될 것 같아, 이재명이. 근데 미래통합당이 총선할 때 그나마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맞아요. 라고 메시지를 던져줬잖아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똘똘 뭉쳐.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그래도 우파, 좌파한테 나라를 넘길 수 없지 않냐. 라는 데서 아마 메시지를 던지겠지. 그럼 그 사람을 안 되고 대학을 떠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우파 팬 들면 안 돼. 지지하는 거 여부를 떠나가지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은 우리 항상 얘기한 게 그거잖아. 그래서 좌파에게 나를 넘길 수 없지는 않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윤석열을 뽑아놓고 봤는데 윤석열이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좌파한테 맡기는 게 낫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우파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청산이잖아. 이재명 청산인데 한덕수로는 이재명 청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재명을 청산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한덕수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요. 한덕수를. 네.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네. 이 공약을 내세우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그 공약은 절대 안 해. 절대 내세울 리가 없고. 절대 내세울 리 없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시대가 들면서 그 국제 통상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으니까. 그쵸, 맞아. 관세. 우리 이제 이 탱자나 공영방송에서 이번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좌와 우가 바뀌었다. 좌가 헌정 질서를 주장하고 있고 우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국제 통상도 중국과 미국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W 태제를 지금 존중하자고 그러고 있고. 맞아요. 되게 기현상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WTO의 어떤 그 제소하고 국제통상 막 이러더라고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가 그래. 원래 계속 반대였지.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계속 중국을 그게 WTO에 제소했었거든. 제소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런 어떤 통상 문제. 그래서 지금 뭐 환율이 어떻고 하는 지금 그 국제의 어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급격하게 막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가장 잘하겠느냐? 맞아요. 한덕수도 아니겠냐? 라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 그다음에 아마 한덕수가 이런 공약을 나온다면 이런 공약을 내세울 거야. 난 3년만 할게. 그리고 개헌한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남은 임기, 임기 동안만 내가 할게. 그거는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다. 윤석열 정부를 내가 책임져 볼게. 라는 라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그건 설득력이 그러니까 있어 나는 딱 보여.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한다 이거지. 국제 통상에서 내가 제일 통상 전문가 아니냐. 이거를 내세우면서 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그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보고 기간 동안까지만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이 우리에게 부여됐던 어떤 그 시대적인 과제를 마무리할게. 그 3년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3년만 할게. 그건 마침 2년만 할게. 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좋은 어쨌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설 수도 있다 이제 이거지.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그리고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예요. 보통은 6시부터 정상적인 투표라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거든. 왜 8시까지 해 또? 보궐선거라고.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도 보궐선거로 8시까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보궐선거면은 맞아. 남은 임기만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선거가 보궐선거면 남은 임기만 해야지. 맞아, 맞는 그런데 말씀이시네. 투표는 보궐선거인데 임기는 5년이야. 문재인은 1년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난 투표도 왜 보궐선거를 왜 8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투표가 보궐선거면 임기도 보궐이야. 나머지 잔여 임기만 채워야지. 맞아. 그걸 임기가 잔여 임기가 아니라 5년을 할 거면 투표도 6시까지 해야지. 맞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난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덕수가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는 이제 부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 그런데 한덕수는 이미 나와버린 거야. 지금 여론조사 다 했잖아. 그래도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 나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는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도 기대감에서 한덕수가 지금 하프 게임이라고. 이재명이라. 뭐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덕수가 그나마 가장 높았다. 한데 하프 게임이야. 저쪽은 50 가까운데 이쪽은 이제 25 조금. 맞아요. 한 40이나 팍 치고 올라가는 이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론조사가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2, 5, 7, 11, 19, 21 이렇게 해가지고 확 치고 올라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한동훈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아니에요. 한덕수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한 50대 40이거나 나머지는 뭐 25 뭐 이런 맞아요. 건데.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나와가지고 뭐 그 한동훈이랑 뭐 이 홍준표랑 비슷비슷한 수준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한덕수 자체가 이미 이 시장에서는 이 대선 시장에서는 이미 상품화된 거야. 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어떠냐 뭐 검증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미 어떤 거 상품화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너무 일찍 등반했지. 너무 일찍 등판했지. 그렇게. 조금 더 있다가 이 똥당 이제 이제 뭐 지금 그 경선이 쫙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니까 안 된다. 이재명한테 안 된다 할 때 그럼 한덕수 어때? 맞아. 이렇게 히든 카드로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맞아. 이미 맞아. 한덕수는 어때? 근데 한덕수도 이재명한테 안 되네. 이렇게 지금 이미 데미지를 입은 상품이라고. 세상에 그렇구나. 그 시점을 왜 잘못 잡았을까? 그 똥당 지도부들이 똥 같은 정책을 해서 똥 같은 아이디어를 가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똥당이든
그 똥당의 어떤 그 이로 이어지는 그 이 이른바 우파라는 정당에 보면은 전통이 있어요, 전통. 대체로 외부에서 용병들을 수혈해가지고 맞아요. 대통령 후보로 내세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 항상 자기네 당내 그건 없어. 사실 봐봐, 김영삼 때 이회창 맞아요. 국무총리였어, 감사원장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진짜 우파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끝나고 난 뒤 사실 우파라는 것도 없었고 우파라는 사람들 우파라는 세력이 없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번에 저기 4.3하고 여수 반란 사건 그거 시행령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수 사건 여수 반란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도 다 찬성했지. 그러니까는요, 그 국내힘도 참 시행령 그 법은 문재인이가 다 했잖아요. 여수 반란하고 제 4.3하고 그런 거를 그랬는데 시행령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 시행해가지고 보상하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라는 사람들이 만든 거짓 역사야. 좌파가 만든 거짓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우파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예요. 그 우파가 아닌 거야, 걔네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좌파가 한 게 아니라 우파가 한 거거든.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보수 정권이 2번이나 연속 탄핵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반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탄핵한 게 자기야. 참 진짜 자기가 나부터 반성합니다라고 뭐 또 떠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똥당에서 이제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그러면 나가서 제3지대 뭐 어떤 뭐 빅텐트 또 이제 이제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홍준표랑 유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게 이제 직업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파가 지금 없으니까 다 그냥 다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권력만 이어온 거예요. 권력만.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정운찬, 맞아요. 또 뭐 김황씨,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 데려와. 그러니까 그 내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내세우면서 좌파는 끊임없이 거짓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네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거짓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 거짓에 대항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가지고 이게 우파 역사를 만들어 온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반기문도 그랬고 윤석열, 윤석열에서 대미를 찍은 거지. 그러니까 권력을 운영자님 늘 이야기하시는 기득권을 잇기 위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짓을 20, 30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어떤 그 DNA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홍준표니 뭐니가 아니라 이제 한덕수 어때? 이제 이런 얘기가 쫙 시작이 이제 된 거지. 안 되겠으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어차피 대통령 선거 졌으니까 우리는 뭐 한덕수를 내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지면서 우리는 왜냐면은 똥당은 지금 저도 제1당이야. 제1야당이야. 근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면서 우리는 이제 뭐 당권을 수술해가지고 우리 기득권을 유지하자. 근데 뭐 지금 한동훈이니 홍준표니 뭐니 이제 이런 애들 내세워가지고는 또 뭐 안철수가 됐든 얘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도 여전히 당내에서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자기들 어떤 차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그 당을 휘저을 놈들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겠고 한덕수는 지가 이제 지면은 김앤장 이런 데 가면은 뭐 몇십억씩 받잖아. 그리고 깨갱하면서 이제 뭐 물러나가지 우리가 이제 죽겠다.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똥당내에 있어가지고 한덕수를 좀 차출론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론도 자기네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덕수를 또 꺼내보고 누를 꺼내보고 한다는 얘긴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진짜 무엇인가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던 놈들 같으면은 히든 카드로 썼지. 히든 카드로 하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컨대 나만 하더라도 당장 그런 게 떠오르잖아. 국제 통상의 압력.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이기겠냐? 나. 그리고 내가 윤석열 자녀 임기만 할게. 요 두 가지 과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윤석열의 시대, 이재명의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악과 극악의 세력, 이 시대를 내가 청산하겠다. 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제 하겠지. 근데 이미 포장지도 뜯었어. 반품도 안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진정성이라든지 뭐 절박함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탱자라 공영방송의 운영자로서 이재명은
이재명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이런 근데 추세로 이제 가면. 그 변수가 사실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 2심에서 이제 맞아. 무죄가 되면서 모든 이제 그 통제됐던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앞날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간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시 한번 그게 입증이 되는 거야. 세상에 운 좋은 놈을 이길 수는 없어. 이재명은 그냥 두면은 죽을 놈이었거든. 윤석열이가 술만 마시고 있었으면 앞으로 남은 게 추추추 선거인데 2년 동안 앞으로 2년이 남아 있거든. 2년 동안 선거에서 자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우파가 뭔가 어떤 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면서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윤석열이가 뻘짓을 하면서 그냥 이재명을 완전히 살려놓은 거지. 여기다가 뭐 그 2심에서 무죄 맞아. 되고, 참 우리나라 정치는 그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으로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면서 뭐 재밌는 그 뭐 드라마 무슨 드라마죠? 그 아침에 점 찍고 나눠 따라라라 하는 거 있잖아요. 저질 드라마 아니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침 뉴스나 정치 현실을 막장 드라마 보는 분이 막장 드라마로 드라마 보듯이 그냥 뭔가 자극적이고 재밌는 게 보고 싶을 때 근데 막장 드라마 보면 참 기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 그냥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이가 2020년 총선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문재인 탄핵된다라고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다고. 잘 생각해봐. 2020년 4월이 총선인데 2020년 3월까지는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180석이었어. 그러게. 여론조사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제1당이 되고 국회 다수당이 돼가지고 문재인 탄핵에 나서자라고 됐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탄핵이 안 됐잖아. 왜 안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그때 미래통합당이 그때가 제일 뭐 어쨌든 그냥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면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게 막 전부 다 박근혜 팔이 하면서 뭐 그래 뭐 하면서 그때 막 근데 그 이제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부 박근혜를 또 일부 이제 우파들이 박근혜를 비난하는 것도 그 일견 또 이해가는 부분들 있긴 있어요. 그때 박근혜가 메시지를 차라리 내지 말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 자기를 지지하는 그 우파들 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은 그 몇 명이라도 원내에 진입을 해가지고 약간은 후견인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세력화 몇 명이다 세력화돼가지고 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좀 박근혜가 다시 계속 밀어주고 하면서 그걸 좀 뒤집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일견 그 박근혜 스스로가 완전 싹 잘라버렸잖아요.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사반대하면서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조원진, 그다음에 사실은 윤상현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윤상현이 지금 말로가 뭐야? 윤석열을 손잡고 있잖아. 전환길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했으면 그게 그럼 하여튼 좀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진정성 있는 사람은 깨끗하고 순진무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그 애국심만을 그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 운영자님과 부운영자님밖에 없죠. 아무런 금전을 원하지 않고 어떤 그거를 우리의 생각과 그거를 그 잘못에 대해서 해보려는 거지. 그런 세력들은 뭐
권력이 있든지 뭐 돈이 있든지 자기에게 뭔가 있어야지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우리 공화당이 어떤 과정으로 거치면서 스스로 타락해가고 파멸돼가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타락하고 파멸돼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 타락해가고 잘 파멸하는 이용을 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다고? 아니, 그 타락하기 그러면은 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0.1%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지. 뭐 그렇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에 대한 어떤 탄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복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명예회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서도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 근데 이런 거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메시지를 던진 거지.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문재인을 탄핵했어 봐.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그럼 지금 이 세상은 누구 참 세상이야? 좋았을 텐데. 뭘 좋아? 김무성, 맞아. 유승민, 아유, 맞다. 황교안 얘네들이 장악한 세상이야. 맞아. 그렇구나. 윤석열이 장악한 세상이랑 뭐가 달라? 맞아요. 미래통합당이 됐으면 다시 그 박근혜 사기 탄핵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네들이 그거 다 공은 걔네들이 다 가져갔지. 그리고 거기다가 좌파라는 집단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어쨌든 간에 5년 임기를 마치면서 스스로 탄핵했어. 개버린 놈이잖아. 스스로 탄핵됐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차례인데 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윤석열 시즌 2라고 봐요. 좌와 우의 구분이 없고 둘 다 스트롱맨이거든. 둘 다 스트롱맨인데 트럼프의 1기와 트럼프의 지금 2기를 보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스트롱맨으로서 트럼프는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고 무엇인가 어떤 이 기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무엇인가 준비된 이익이란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이란 스트롱맨과 이재명이란 스트롱맨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이 모든 걸 끝이 없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야. 자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재명 몰라. 그래. 이재명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이 AI 100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 슬로건 듣기에는 와 좋다 이런 생각 들던데요. AI에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 국민에게 무료 챗 GPT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무료 급식이랑 교본 무료로 주는 거랑 AI라는 어떤 그 IT 산업을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 국민한테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태블릿 PC 하나씩 주면은 전 국민들의 어떤 그 IT 어떤 역량이 확 하고 올라가? 아니잖아.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챗 GPT 지금 AI에 100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국민들의 AI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AI와 함께 생산을 해내는 사람, 또 AI를 통해서 창출된 그 어떤 부를 또 어떤 생산된 어떤 가치를 어떻게 국민들이 공유할 것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나눌 것이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고 비전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지 국가가 AI에 100조 투자할 게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그 AI가 국민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상당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AI 길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돈은 1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근데 모든 거를 국가가 중심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운영자님한테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윤석열이랑 대통령 선거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걔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문제점 이야기하고 농촌 가고 어부들한테도 가고 뭐 온 데 다니고 그걸 봤었거든요. 제가 윤석열이가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현재의 문제점, 농촌의 문제점, 젊은이들의 문제점 이렇게 대화는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뭐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는 거고 사람들이 홀깃해가지고 듣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쟤는 좀 현상은 그래도 상식은 있구나 하고 들었는데 그다음 끝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농촌 지원금 농민들 수당을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농민이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딱 물어보니까 농민들도 당황을 해가지고 50만 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100만 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지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뒤부터는 이제 안 듣기 시작했는데 이재명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솔루션이 전부 돈 주는 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턴 프리드만이나 아니면 하이에크 시대의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들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이제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이 하이에크 시대의 자본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는 그저 야경 국가, 무엇인가 어떤 어떤 그 법적으로 어떤 재산권과 어떤 자유를 어떤 지킬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시장이 전부 다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21세기 자본주의에서는 국가도 시장에서의 이 어떤 플레이어이거든. 맞아요. 맞습니다. 플레이어로 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뛰고 있으니까 국가도 투자도 해야 되고 국가도 무엇인가 어떤 거 부를 창출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를 계산할 때 보면은 이 GDP가 뭐 예컨대 뭐 2% 올랐는데 2% 성장했는데 국가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고 민간이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가를 한국은행이 통계로 발표를 해요. 국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가 기여한 부분이 절반 이상을 넘었었어. GDP 성장에. 전부 다뭐 왜냐하면 고용을 국가가 국가에서 다 재정을 했으니까. 투입하니까. 재정 재정을 투입해서 투입해서 생산을 이뤄내고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니까요. 쓰레기 국민- 줍는 것부터 전부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소득으로 이제 보전을 시켜주잖아. 맞아.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국가의 시장에서 역할이 어떤 너무 그 커졌어요. 시장에서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데 그런 국가의 시장에서 역할이라는 게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돈을 모아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아니면 돈을 모아서 100조를 어디 투자한다. 이거는 마중물의 역할을 위해서 투자는 있을 수가 있지만 새로운 어떤 산업을 하는 데서 누가 그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R&D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가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눈 성과들을 그렇지, 민간 부문의 창의와 결합시켜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한테 그런 발상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우리도 만들어서 100조의 수익이 창출하면 30조는 뭐 세금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이런 발상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런 피드백밖에 없는 거야. 맞아. 항상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그죠? 스트롱맨인 그냥 스트롱맨으로서 내가 돈 들어가지고 하면 수익이 창출되겠지. 근데 이재명의 특징은 그거 아니야. 이거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잘 안 될 것 같다가 싹 발 빼잖아. 맞아. 걔 책임 회피하는 데는 1등이야.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뭐 하다가 지난번 대통령 때도 싹 뺐다가 4년 주임제 개헌하겠다. 책임 분권형 국회가 그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제서하는 국무총리 책임 분권형 어떤 개헌하겠다. 지금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잖아.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잖아.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공약이야 이게. 그래. 4년 중임제 개헌이고 분권형 총리, 책임형 총리 만들겠다. 이게 지난번 개헌 국사의 공약이야.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없잖아 지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스트롱맨인데 강하기만 하지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치,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지난 대통령 선거가 최악의 대통령 후보와 극악의 대통령 후보가 만나가지고 최악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극악의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극악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시즌2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탄핵이야. 그래. 이재명 대통령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꼴 한 번 더 당해봐. 그래서 이재명이 탄핵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내가 한테 쳤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 니들이 새끼들아. 그러면 왜 그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겠어? 윤석열이 좋아서 나선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 문재인을 탄핵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탄핵도 못하고 또 윤석열이 탄핵이냐 이 맞아. 개새끼들아. 맞아. 이런 게 있었거든. 맞아. 근데 이제 이재명이 탄핵한다 그러면 기꺼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뺨따기를 때려주지. 나는 나가지. 그래가지고 좌 뺨따기 한번 맞고 우 뺨따기 한번 맞잖아. 이제 정신 차려. 우리끼리 한번 우리 이제 잘해보자. 이런 사회가 올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회가 올 거를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 변함없이 그날이 오기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탱고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윤 어게인 하고 하는 사람도 어제 윤 어게인 주장한 사람 얘기해보니까 윤석열을 다시 뭐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후보로 나서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 얘기하지 않는 사람 윤 어게인도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고 윤상현이도 내가 대통령 후보 나섰겠다고 했다 아 아닌가 봐 하고 내리고 뭐 다 그러고 있는데 부정선거 어디 갔어? 부정선거 이기면 부정선거 아니고 지면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 어디 갔어? 중국 애들 어디 갔어? 오키나와에 가 있는 99명 어디 갔어? 그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계엄했다며. 네. 그 중국 애들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했다며. 그리고 윤석열이 얘기한 게 그거냐.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얘기했다고. 주권, 소버니티. 그 뭐야? 중국 애들이 우리 주권을 침탈하고 있는 거잖아. 선거 개입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참정권을 중국 애들이 휘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들이 인식하게 돼서 다행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어디 갔어?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 선거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 보이콧 해야지. 무슨 윤어게인이야. 그 얼마나 자기네들의 그 저기 외침 자체가 허구라는 걸 말해주는. 웃기는 일인 거죠. 하여간 네. 기괴한 코미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괴한 코미디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 2년쯤 지나서 탄핵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이 탱자나 공영방송 운영자 예측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